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23장 사흉신이 성격이 되게 함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상효인 사흉신야. 여기서 살상효인은 사흉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은 당연히 칠살이고요. 상은 상관을 얘기하는 거고 요 효는 효신은 이거는 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편인을 효신이라고 할 때는 신령스럽지 못한 편인, 그쵸? 신령스럽지 못한 편인을 효신이라고 합니다. 즉 식신을 탈식하는 것, 그쵸? 식신을 빼앗는 것, 식신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 작용인데 그 작용 자체가 흉이었을 때 때로는 이 효신 작용이 때로는 길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양인격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간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월에 출생했으면 양인격이죠. 자, 양인격은 경금으로서 역용으로서 경금 평관으로서 격을 이렇게 성격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격을 성격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파격이죠. 왜냐하면 이 칠살 평관을 못 쓰게 했으니까 이렇게 식신이 살을 제해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무토가 아니고 편인이니까 임수죠. 임수라고 하는 수생목이니까 임수라고 하는 이런 편인이 있으면 이 편인이 효신작용으로 이 식신을 탈식하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기란 거죠. 기란 거. 그쵸? 예,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수국화, 오행으로는 수국화, 육신으로는 효신이 탈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평관이 보호되기 때문에 양인격에서 이게 성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알아야 그 음양의 상대성에 의해서 어떨 때는 효신이 좋은 작용도 한다는 거. 무조건 효신은 나쁜 작용만 하지 않는다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양인은 이제는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칠살도 때에 따라서는 길신작용도 할 수 있고 상관도 때에 따라서는 길신작용도 할 수 있고 효신도 길신작용을 할 때가 있고 양인도 길신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격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구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지 이것이 절대 흉하고 절대 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는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3장을 출발을 해봅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살상 효인 사흉신야, 그렇죠? 연시지득 의역 능 성격 여인 수군경 투살위 조살 능 성격이야 그랬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살상효희는 흉신이다. 그쵸? 그러나 베풀어서 그쵸? 마땅함을 얻게 되면 그쵸? 또한 역시 능히 성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수가 그쵸? 뿌리가 약한 경우, 인수를 쓰는데 뿌리가 약한 경우, 그쵸? 칠살이 드러나서 도와주면, 그쵸? 도와주면 이것은 살로 능히 그 격을 이룰 수 있다. 성격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칠살, 상관, 효신, 양인은 사흉신에 속하는데, 그쵸? 식신, 재성, 정관, 정인은 상대적으로 또 사계신에 속한다. 그쵸? 그러나 사흉신도 격과 배합이 마땅하면 오히려 성격을 이루게 되고 신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성격이 뿌리가 약한 경우에, 그쵸? 흉신인 칠살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그쵸? 이 약한 인성을 도와주면, 살인상생으로 도와주면 이 또한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관의 생을 정인이 정관의 생을 받는 것과 정인이 칠살의 생을 받는 것, 그쵸? 그 다음에 편인이 정관의 생을 받는 것과 편인이 칠살의 생을 받는 것의 어떤 양상이나 형태, 쓰임 용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를 수 있지만이 아니라 달라요. 그쵸? 달라요. 다르지만 일단 인성격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단은 일간을 생해주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길신을 일단은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정관이라고 하는 길신의 생을 받느냐 칠살이라고 하는 흉신의 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나 쓰임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인성격에서 인성이 약한 경우에는 정관이든 칠살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생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서는 인성격을 일단 성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당무장 표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편인과 효신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편인은 길신에 속하고 효신은 흉신에 속해요. 효신이란 식신을 탈식하는 육신을 말하고 또 신령스럽지 못하고 또 공을 이루지 못하는 편인을 우리가 효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공을 이루지 못하고 신묘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도 공부할 부분이고 계속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앞장에서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장에서도 아마 신령스러운 효신이 아마 예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봉 비겁 상관 가해 상능 성격이야.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자, 제격이 만약에 비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제격이 비겁을 만난다. 그러면은 여기 예문이 있지만 뭐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을목까지 투관하면 이건 정제격이죠. 정제격인데 비겁이 있다. 그러면 이 경신금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비겁을 만났다. 이렇게 비겁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쟁제가 되죠. 제 하나를 놓고 제를 놓고 겁제가 이것을 탈제해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정제격이 파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관이 그쵸? 상관이 이런 비겁에 의해서 재성이 상한 것을 상관이 이 상함을 풀어서 해결해 준다면 이렇게 되면 능이 격이 성격이 된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개수가 상관이죠.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면 어쩌면 비견겁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흉신이 나와 있으면 얘가 금금목을 하지 않고 금생수 해서 오히려 수생목으로 격을 성격시킨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식신, 대살, 영, 효, 그쵸? 등용, 효능, 성격냐 그랬어요. 여기 이제 효신이 나오네요. 그쵸? 신령스러운 효신, 그쵸? 신령스러운 효신 이거예요. 자, 다음 뭐냐면 식신이
예, 살을 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식신대살격이에요. 식신대살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 묘목이라고 하는 식신격에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칠살을 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식신대살격이죠. 그죠? 식신이 살을 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 기토가 아무리 칠살이라 하더라도 원령이 식신으로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칠살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일간을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신이 원령에서 이 칠살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특히 이 개수는 신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식간 중에 가장 약하죠. 유약한 음간이 그렇죠? 이렇게 원령에서 이렇게 설기되고 수생목으로 또 토국수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도와주는 게 없다면 극설교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단명하기까지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이런 사주에서 그쵸? 이런 사주에서 신령스러운 효신이 그쵸? 신령스러운 효신의 용신을 그쵸? 효신의 용신을 얻게 되면 그쵸? 이 효신으로 인해서 능이 격이 성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신령스러운 효신은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효신이 뭐예요? 생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신금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주 구조라면 그쵸? 일간이 신약하고 극설교가가 되고 아무리 격이 대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사를 하려면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 편인이 신묘한 편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편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령스러운 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칠살이 오히려 이렇게 토생금, 그쵸? 토생금을 하고 이 신금 편인은 그쵸? 금생수를 한다는 거죠. 금생수로 일간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로 일간을 도우니 일간이 수생목으로 이렇게 설기가 돼서 유기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 효신을 우리가 신령스러운 효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묘월에 여기서는 경금일간으로 나오네요. 자, 경금일간이 묘월에 이게 이제는 정제격, 그렇죠? 정제격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정제격에 을목이 나와서 비경겁제로 인해서 이게 탈제가 되는 건데 상관인 흉신으로 인해서 격이 성격된 예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스러운 효신으로는 볼까요? 그렇죠? 만약에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가 인월에 출생해서 수생목으로 그렇죠? 설기가 되는데 무토에 의해서 칠살에 의해서 이렇게 토국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설기되고 극받는 이런 거가 돼서 물론 임수는 양간이니까 개수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하지만 육신으로 그냥 예를 들었을 때 오행의 특징 말고 육신으로만 봤을 때는 같은 예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으면 이렇게 살인 상생으로서 식신격이 살인 상생으로 성격이 되는 거죠. 격은 이것을 기식치살이라고 하는데 기식치살은 식신을 버리더라도 식신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살인상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살인상생해서 수생목으로 결국은 식신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격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은 식신격이지만 살인상생으로서 식신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저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래 제격이 비겁을 만나면 파격이에요. 그러나 상관이 비겁을 설화하여 상관이 재성을 생화하면 상관의 흉신으로 인하여 비겁을 변화시키니 성격이 된다고 한 것이 앞에 예문이었죠.
다음에 또 다른 예문은 신령스러운 효신에 대한 예문이죠. 월지에서 식신격이 천간의 살을 보는 경우 식신대살격이다. 그렇죠? 식신격이 이렇게 살을 보는 경우 이거는 이미 식신대살격이에요. 그러나 천간의 효신을 만나면 합격이 되는데 본래는 이 대살격이지만 원래 식신격의 이 효신을 보면 이게 합격이 되는데 효신이 이 칠사를 설화하고 약한 일간을 도우면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효신이 된다. 즉 기식취살로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으로 식신격이 성격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기식취살이죠. 이것이 기식취살.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부, 그죠? 일부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쭉 공부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이전에 뭐냐면 사실은 이 격국 공부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육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육신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제는 하나하나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재봉 7살인 가해액 인능 성격야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제격이 7살과 그쵸? 양인을 만나게 되면 그쵸? 그렇게 해갖고 뭘 풀면 액을 풀게 되면 그쵸? 양인으로 인해서 능이 격이 성격이 된다. 자,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이 칠살을 보면 재생살로 원래 합격이야. 그쵸? 제격이 칠살을 보면은 재생살로 합격이 되는데, 그러나 양인이 살을 합하면 재생살이 되지 않아요. 묶여갖고 작동을 못하죠. 그러면 양인으로 인하여 제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좀 한번 그동안 공부를 성실하게 해오신 분들은 이 장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신이에요, 상신. 그쵸, 상신.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 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격에서 칠사를 보면 합격인데, 이것도 아무 데나 합격이 아니죠. 제격에서 만약에 비겁을 보고 있다면 칠살이 비겁을 제해서 제격을 구하기 때문에 이 칠살로 인해서 이게 구신작용으로 인해 갖고 격이 성격이 됩니다. 무조건 제격에 칠살만 본다고 해서 합격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상대성이라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칠살로 인해서 합격이 되기도 하고 칠살로 인해서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격에서 비겁을 봤다면 칠살로서, 특히 비견을 봤다면, 편제격의 비견을 봤다면 칠살로서 비견을 극제해서 그쵸? 내 죄를 지켜서 격을 구해야 되는 것으로서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견겁제가 없을 때 제격에서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제격에서 실사를 본다는 거 자체는 일단은 파격이에요. 하지만 비견겁제가 없더라도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냐? 제격에서 칠사를 봤는데 양인겁제가 그죠? 양간에 이제는 국한된 얘기죠. 양인겁제를 만나면 칠살과 양인이 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칠살이 작동을 못하니까, 양인에 의해서 작동을 못하니까 제격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는 그 양인이라고 하는 흉신으로 인해서 격이 성격되는 경우죠. 근데 지금 쭉 앞장의 22장과 지금 2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신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칠살이 이게 이제는 파격을 만드는 요인의 형태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쵸? 오로지 양인에 의해서 양인이 합사를 함으로써 성격이 됐다는 것은 양인으로 인해서 격이 성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던 상신의 그 상신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봐야 된다. 상신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구신이나 그쵸 이렇게 뭐 어쨌든 구신이나 어쨌든 구신이나 상신이나 이제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조금 자평진전을 장마다 자세하게 이렇게 어, 문장을 바꿔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뭔가 번잡스럽다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 들지만 그래도 저는 그러한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장마다의 그 내용이나 관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만약에 신월에 출생했다. 그럼 이거는 편제격이죠. 원래 편제격의 임수, 칠사를 만나게 되면 이 재가 원령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임수가 이렇게 투간돼 갖고 격은 변함이 없으니까 편제격이지만 변화된 이 용신이 잡된 거죠. 순하지가 않은 거고 불선한 거고 잡되다 보니 그쵸? 이것은 잡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이 되는 거죠. 파격. 왜 잡된 거예요? 잡된 이유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쵸? 나의 공간에서 내 재물이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합격금 했는데 결국은 다 누구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칠살한테 갔으니까 다 칠살의 장생지로 이 제가 다 살로 가서 결국은 나를 치고 그쵸 나를 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원래 파격이 되는데 그런데 양인이라고 하는 흉신 그쵸 특히 이 어, 제격에서는 비경겁제 양인은 흉신이잖아요. 완전 흉신이잖아요. 근데 이 흉신으로 인해서 이 흉신이 칠사를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 흉신으로 인해서 격을 살린 게 된 거죠. 격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로 안 가고 오로지 내 죄로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일간이 취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 양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앞전에서 공부할 때는 상신의 중요함을 논하면서는 이걸 상신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상신이라고 했고 지금 이 장에서는 흉신으로 인해서 성격이 되는 예라는 제목으로 또 지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장수마다 설명을 이랬을 때 저랬을 때를 계속 예를 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23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고 궁리하시면 재미도 있고 그다음 보람도 느끼고 환희도 느끼고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실전 사주에서 이런 사주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했을 때 그것이 짝짝 맞아 들어갔을 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아주 즐겁고 보람 있고 공부한 보람이 있고 자평진전을 읽은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자평진전 이론으로 이제 사주를 분석했을 때 거의 틀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 정도는 제가 양보할게요. 글쎄, 한 10% 정도는 10% 정도 좀 빗나갈 수 없잖아 있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이론에 맞는 사주가 오면 거의 아주 맞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병진연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고제 불기상 관불기효
살불기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까닭에 재성은 상관을 꺼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정관은 효신을 꺼리지 않으며 칠살은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관불기호 이거는 차라리 여기다가 식자를 써서 그쵸? 식불기효를 해야 맞지 않을까. 그쵸? 식신은 뭐 했을 때 식신이 예, 칠사를 만나면 효신을 꺼리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정관은 당연히 효신을 꺼립니다.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라고 달라서 이 칠살은 효신하고 짝이에요. 그쵸? 편인 이 효신을 아무리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더라도 이 효신을 만나서 음, 효신이 칠살을 만나거나 칠살이 효신을 만나면 이거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관계거든요. 흉신끼리 만났더라도 하지만 이 정과는 달라요. 이 정과는 효신을 만나면 이 기운이 완전히 설기가 심해져서 이 정관의 그 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효신이든 편인이든 뭐 이렇게 또 정인도 강한 정인을 만나려면 어쨌든 이 정관은 재성을 만나서 재생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장애는 이 정관을 갖다가 효신을 만나서 뭐 설기되고 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다만 효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기식취살 그죠? 식신격이 이제는 식신격이 효신을 만났을 때 그죠? 효신을 만났을 때 합격인데 이때 기신인 칠사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은 있지만 관불기효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식신불기효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는 이거를 뭐라고 해 오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비문은 아니고 비문은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지만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가 오타일자로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성이 비겁을 만나서 쟁제가 될 때 이 상관을 만나게 되면 상관이 비겁을 설화하고 재성을 생화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격의 성격이 되는 거에 오히려 순한 작용으로 그쵸? 잡되지 않고 선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을 꺼리지 않는다. 제격에서는 왜? 특히 비겁을 설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신격이 그쵸? 식신대살로 만약에 성격이 되었으나 만약에 효신을 보게 되면 본래 합격인데 신령스러운 효신을 만나면 식신격이 다시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니 이 또한 꺼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그쵸?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문장이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관불기호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관불교가 아니고 신령스러운 효신을 만나는 걸로 한다면은 그쵸? 식신이 이렇게 효신을 만난 거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관이 아니고 식으로다가 식신불기효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격이 칠사를 보면 합격이죠. 그렇죠? 제격이 칠사를 보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비겁이 있으면 다시 성격이 되죠. 그 중에 특히 양인 같은 게 있어서 칠살과 합을 하면 이 또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그쵸? 양인합살이 되면 칠살과 양인이 함께 묶으니 제격이 보호되어 성격이 되므로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흉신이 오히려 격의 마땅함을 만나게 되면 성격을 이루는 경우의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치국 창대극 본비미구 이시지득의 가이 감난 그랬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길고 그죠? 큰 창이 원래는 그죠? 이 길고 큰 창이 본래는 아름다운 도구는 아니지만 그죠? 어, 아니지만 쓰임이 그죠? 그 쓰임이 베풀어서 그 쓰임이 예, 마땅함을 얻게 되면 그죠? 이 환란을 어떻게 쳐서 평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창과 칼 등은 무기로서 아름다운 도구는 아니지만 그쵸? 나라를 지키는 데는 꼭 필요하듯이 국력을 이제는 높여야 되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흉신은 그 자체가 흉신이지만 만약에 사주 구조에 의해서 그 쓰임이 마땅하다면 그 흉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격이 성격될 수 있고 어쨌든 격이 성격되면 모두 다 귀한 그런 격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3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24장 생극의 선우에 따라